이 정체성 문제는 차이가 갈등, 차별로 번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차별로 나타난다, 차별로 연결된다 라는 거에도 좀 구분해 볼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이게 표면화되거나 갈등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이론은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범주화와 자기 고양 과정은 주관적인 신념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객관적인 조건도 동원되겠지만 객관과 관계없이 주관적인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 신념 구조가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념 구조는 구성원의 소속 집단에 대한 유대, 집단 간의 관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체성은 주관적인 신념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빌리프 스트럭처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집단 간에도 어떤 격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 집단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차별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위가 낮다라는 것은 그냥 낮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낮다라는 것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들이 개입될 소지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그냥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이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차별, 양성 간의 불평등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평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엽 정도부터 아마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성 참여나 불만의 표출, 그리고 20년대가 되어서 1910년대, 20년대가 되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크리스마스 때 특정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컷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그 집은 그 은행가예요.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고 선거권을 확보하고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세력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유모를 넣습니다. 그게 이제 메리 포핀스인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시민계층은 그런 개인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부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부인은 그 하녀라고 해야 되나요? 메이드들과 함께 띠를 두르고 나타나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게 뭐냐면 Vote for Women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참정권, 차티스트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짤막한 뮤지컬에 나오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로 중산층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 요구에 관한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운동은 그러면 그때서야 여성 남녀 불평등이 나타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드러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 그때 표면화 될 수 있느냐. 어느 조건이 갖추었다거나 무엇인가가 그것이 표면화되도록 트리거링하고 있는 거죠. 촉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의 사회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요구가 항상 표출되거나 항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화될 경우에 낮은 지위가 정당화되거나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인정되는 거죠. 아니면 억압돼서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거나 그렇게 되면 집단 간의 경쟁이 생각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 간의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정되고 정당화가 이루어지면 그 낮은 지위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경쟁 관계에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을 이동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조금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문화정체성 이론은 사실은 정체성이 유사성보다는, 그러니까 인그룹, 그룹 내 유사성보다는 차별성, 그룹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되는 두 집단 간의 갈등과 차별은 본질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차별과 배제, 차이의 인지에서 나타나는 산물이고요. 특정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는 표현, 이것은 여성이라는 벌써 억압되는 그룹을 상정한 단어라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고 의미가 없다면 굳이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겠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백인, 흑인, 무색인종 이런 용어들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 흑인이라는 것은 차별적인 용어이고 차별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용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정체성은 이런 차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런 차이와 차별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간략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편 아래쪽에 자기 범주화와 자기 고향이 보이실 겁니다. 자기 범주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내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고화되면 이제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옳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관계보다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라는 자기 고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체, 집단 내에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성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집단과 만나게 될 경우에 특정한 집단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차별적인 집단 관계에 봉착할 수가 있죠. 자, 차별적이냐, 집단 간의 관계가. 내가 특정한 범주와 고향을 수용해서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단이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이냐? 아닌 경우, 대답이 아니다.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집단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집단보다 우월하다 또 믿고 고향이 되어 있든 저 집단도 스스로 그렇게 고향하고 있든 무관하게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요소, 사회 제도, 정치적인 해결 이런 것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차별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동질성도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주화하고 자기 고향을 하더라도 차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저 안에 파란색 실선을 따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안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 경우에 정체성의 자기 범주나 고향이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정체성의 집단이 타 집단과 만났을 때 집단 간의 지위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차별적인 집단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예, 차별적인 집단 관계가 존재합니까? 예이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이 차별적인 집단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차별적인 집단 관계에 정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집단 간에 차별을 하였을 때 그 차별은 온당한가라는 겁니다. 대답이 yes이면 집단 내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집단 간의 갈등보다는 집단 내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더 많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 경우에 집단 내 갈등이 막 촉발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집단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차별을 정당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차별이 정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다른 사회적 억압이나 억압 기제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있다면 그 지위를 바꿀 수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지위에 남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집단 차원에서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이 집단을 바꾸는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오거나 범주화로 오면 저 범주와 고향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렌지색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차별이 정당화되고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화되지도 않고 안정되지도 않는다면 집단 간의 갈등은 격화될 것입니다. 그 차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갈등 구조가 확산될 것이고 정체성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피해 외부에 의한 억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부의 단결도는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자기 범주가 공고화되고 기준이 뚜렷해지고 자기 고양화되고 그럼 다시 집단 관계가 차별적인 간에 또 붙게 되고 차별적인데 정당성이 없으면 또 갈등이 증폭되고 이런 검은색 실선인가요? 검은색 실선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은 정체성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섞어서 어떤 경우에 정체성이 갈등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모델들을 보고 있다 보면 객관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당위적인가, 혹은 뭐 이런 것들. 근데 대체적으로는 주관적인 인지적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도 굉장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해 갈등을 저기선 빠져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득실의 문제, 이해 갈등의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이해 갈등과 같은 객관적 평가 과정이 개입되면 정체성과 사회 갈등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차별이 존재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누가 합리화하고 온당하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경은 아직도 입국 절차는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국할 때 공항에서 줄 서시죠. EU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 기타.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잖아요. 차별하고 절차상에서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들 온당하게 여겨지면 거기를 둘러싼 갈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들이고요. 정체성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 온당하지 않거나 억압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결국은 그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